문장이 길어지는 유형 중에서 연결문처럼 문장이 이제 두 문장이 서로 어, 대등하게 들어가 있는 패턴과 그 다음에 어, 한 문장이 주가 되고 그 안에 다른 문장이 들어가 있는 설명하는 문장이 들어가 있는 복합절이 되는데 보통 그런 문장들을 접속사가 연결해 준다거나 그래서 접속사절 또는 뭐 관계절, 반영절, 다양한 형태의 뭐 영어로는 관계대명사 등의 의문사절, 다양한 형태의 표현이 있고 또 이제 더 나아가서는 부사절이 독립적으로 사용이 되는데 이 방법들이 문장이 길어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기본 문장을 알고 나서 기본 문장을 연결해 주는 다양한 어떤 형태를 이해하고 있으면 듣거나 읽을 때 문장 이해가 좀 빠를 수가 있는 거고 또 표현할 때도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내용이 이렇게 좀할 얘기가 많은 경우에는 당연히 다양한 문장을 쓸 수밖에 없다. 상황에 맞춰서 관용적인 표현도 쓰고 결국 그게 우리가 언어 활동을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문장에서부터 아주 복잡한 문장까지 수준이 초급에서 고급에 이르는 문장을 꾸준히 접하면서 연습을 해야 하는 게 언어 활동의 기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국어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그 문장이 길어지는 긴 문장을 사용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겠죠. 근데 외국어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은 일단은 긴 문장을 어떻게 만드는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알아야 되고, 그것을 듣거나 읽었을 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말할 때 좀 자주 표현을 해서 그런 문장들을 좀 쉽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선 그런 긴 문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모국어. 나에게는 한국어가 핵심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조금 다른 형태의 어떤 구성 요소는 가질 줄 모르지만 대부분 한 80% 이상은 비슷한 형태의 그 문장 구현 방식을 갖는다.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다. 예를 들어서 한국어 그 관계절을 표현을 한다 그러면 접속사라는 것을 흔히 예를 들어서 나는 오늘 날씨가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나는 생각합니다. 오늘 날씨가 좋다라는 표현이 두 개 들어 있는데 거라고라고 표현하는 것은 오늘 좋을 것이라고를 거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연결되는 거예요. 오늘 날씨가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또 한 가지 뭐 더 하나 예를 든다 그러면은 아, 나는 보온병에 들어있는 따뜻한 커피를 마십니다. 라고 얘기하면 나는 커피를 마십니다. 라고 하는데 그 커피는 어떤 거냐면 보온병에 들어있는 따뜻한 커피인 거죠. 어, 보온병에 들어있는 커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커피라는 게 이제 그 설명이 되죠. 커피는 보온병에 들어있고 따뜻하다. 나는 커피를 마신다. 이 두 개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 것을 뭐 관형절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뭐 의문사절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 내가 무슨 커피를 마시든지 나는 맛있게 잘 마신다. 나는 무슨 커피든지 맛있게 잘 마신다.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커피든지라고 얘기하면 커피가 무엇이든지라고 설명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커피가 무엇이든지 어떤 종류든지 나는 잘 마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음, 어, 나는 어떤 음식이든지 잘 먹는다라고 얘기하면, 아, 어떤 음식이든지 음식이 맛있거나 아니면은 맛있거나 아니면 좀 이상하네. 좀 다르게 표현한다 그러면은 의문사 같은 경우에는 아, 일찍 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환영받는다 라고 얘기하면 환영받는다라는 표현, 그 다음에 일찍 오는 사람 이렇게 두 개가 연결이 돼서 표현이 됩니다. 이런 형태의 문장이 길어지는 표현은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사실 부사절까지 포함하면 더 다양한데 이 문장이 길어지는 표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연습이 좀 필요하다. 문장이 길어지는 방법, 그것을 적절하게 그 말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사실 쉬운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문장이 길어지면서 많은 단어가 사용이 되고, 많은 단어가 사용이 되다 보니까 그 두 문장을 연결할 수 있는 뭐 연결에 필요한 문법적인 어떤 용어들이 사용이 될 테고, 또 그 문장과 문장 자체로 아주 간단한 문장이 아니라 또 문장 안에는 다양한 형태의 강조, 부사, 뭐 등등의 어떤 표현이나 의문사 이런 표현들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긴 문장을 만들어서 표현하는 데는 상당한 훈련과 이해가 필요하다, 연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꾸준히 연습을 해야 이 긴 문장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베트남어 리뷰한 긴 문장 중에는 아, 복합 문장, 복합 문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기 때문에 오늘 한국어 리뷰는 복합 문장으로 리뷰를 베트남어 문장을 한번 베트남어 문법이나 어떤 컨텐츠를 노트북 LM으로 돌린 다음에 그거를 다시 이제 한국어로 설명을 하는 거는 뭐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잠깐 동안 한 5분 내외로 이야기하면 충분히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가서 AI로 좀 정리를 좀 해봐야지. AI로 어떻게 이 언어 쪽에 그 사용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음성 쓰기가 답이다. 다음 내용을 잘 정리해 주세요. 베트남어와 한국어에서 긴 문장 중에서 복합 문장, 예를 들어서 접속사절, 관계사절, 관계형용사절, 관계의문사절, 관계대명사절 등에 대해서 다음 내용을 포함해서 잘 정리해 주세요. 이렇게 음성 쓰기를 하면 차적으로 시간 절약이 되기 때문에 음성에 대한 훈련이 좀 필요하다. 발음이 좀 새도 이 AI가 좀 비교적 잘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도움도 받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말하기 훈련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게 뭐 이런 전문 지식 같은 경우에는 발음이 좀 틀려도 AI가 잘 잡아주지만 그게 아닌 뭐 생활 기록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거나 어떤 걸 할 때 발음이 정확해야만 고칠 일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Translate into English and Vietnamese about 아, 그 발음 부분에 대해서 좀 훈련을 좀 해야 되는 이유가
일상적인 컨텐츠를 내가 만든다 그러면, 발음이 좀 잘못되면 그런 고유명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엉뚱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렇게 엉뚱한 표현이 나왔을 때 문제는 이걸 고치는 게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발음 훈련을 잘 해서 연습을 좀 꾸준히 잘 해 놓으면 뭐 덜 고치게끔. 그래서 에, 뭐 주로 세컨 랭귀지 기준으로는 발음을 좀 훈련을 잘 해야 된다. 베트남어를 내가 세컨 랭귀지로 사용하는 정도까지 하겠다라는 전제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베트남어 발음도 잘 해야 되겠죠. 어쨌든 지금은 한국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발음을 좀 더 잘 해야 된다. 한국어, 베트남어, 긴 문장, 복합 문장, 구조조문. 긴 문장은 기본적으로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확장된다.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거나 그려지거나 하나의 문장 안에 다른 문장이 들어가는 내포 구조를 만들어 그려준다. 한국어와 베트남어는 서로 다른 언어지만 문장을 길게 만드는 원리 자체는 80% 이상 이상하다. 다만 표현 방식이 다를 뿐이면 이를 이해하면 듣기, 읽기, 말하기 모두가 훨씬 쉬워진다. 복합 문장의 큰 구조 두 가지. 등위적 연결 문장, 문장. 두 문장이 대등한 관계로 연결된다. 한국어 접속사. 그리고 하지만 그래서 또는 그러나 나는 커피를 마셨고 친구는 차를 마셨다. 베트남어는 바, 는, 혹, 년, tôi uống cà phê và bên tôi uống trà. 이게 복합 문장보다는 컴파운드 센텐스 개념인데, 이게 좀 정의가 좀 다릅니다. 두 언어 모두 비교적 단순한 방식의 복합 문장이 좀 가장 배우기 쉬운 형태는 동속적 복합 문장, 내포 문장, 문장 속의 문장, 이 문장이 두 문장, 다른 문장이 설명, 조건, 이유, 대상 등의 역할로 들어가는데,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다. 두 문장, 부사절, 관계절, 명사절, 반응절. 한국어와 베트남은 이 부분에 차이가 많으며 외국인이 뒷문장에서 어려워하는 핵심 포인트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 문장을 만드는 주요 문법 구조 다섯 가지. 아래 다섯 가지만 이해해도 거의 모든 복합 문장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데, 접속사 절, 부사절, 조건, 이유, 시간, 목적 등에 따라 한국은 너무하기 때문에 앞서, 면, 여고, 지만, 기존에 그거기 때문에 쓰겠습니다. 베트남은 비, 월, 비, 뉴, 비, 네, 맥주, 비, 쪼이, 무어는 또 오냐? 그중 한국어 절이 뒤에 앞을 보며 문장이 복잡해진 베트남어 구조는 비교적 직선적 영어와 유사하고 단연절, 관계사절, 명사를 설명하는 절, 문장이 가장 길어지는 부분, 한국어 후치수식 앞에서 명사를 꾸미는데 보온병에 들어있는 따뜻한 커피에서 친구가 사준 책, 동사, 명사 전체가 명사 앞에 나온다라는 거, 베트남 후치수식 명사 뒤에 보면 카페, ngon ngô trồng biến chữ nhật con sắc mà bạn tôi đi 다음은 마오다 양 등으로 그 문장 구조를 분류한 핵심 차이는 모든 정보가 명사 앞에 쌓이는데 초급자가 어렵다. 베트남어는 명사들이 장에서 표현이 구조가 더 가볍다. 한국인이 베트남어 관계절은 쉽지만 베트남이 한국어 관용절은 매우 어렵다. 명사절 문장이 겉보로 바뀌어 들어가는 구조. 오늘 날씨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생각합니다. 오늘 날씨가 좋을 것이다. 것이라고가 두 문장을 이루는 연결 장치인데 또니장, 홈라이 저이스 랩랑 한국의 것이라고 역할을 한다. 핵심차의 것, 거라고, 기로, 다고 같은 형태로 절을 변환하는데 베트남어는 랑, 라 정도의 비교적 단순한 표현 구조를 갖는다. 의문사절, 더블레이시 하우스 관계 의문사절, 한국 어떤 커피를 마시든지 나는 맛있게 마신다. 누구든지 일찍 오는 사람은 하는 받는다. 무엇이든지 누구든지가 문장 속 절 역할을 하는데 또이 옹옹 밖으로의 카페나 아, 아이랑 쏨이 득자오동 득자오동 한국어 의문사 뒤에 등지, 지, 인지 등이 붙음 I, G, 오다오, 끼나오 뒤에 끙, 나오 등이 결합하는 형태. 부사절이 확장, 상황, 조건, 이유, 목적, 결과 등 문장을 가진
가장 자연스럽고 길게 만드는 인식 한국어. 시간이 없어서 빨리 갔다, 공부하기 위해 도서관 나갔다. 위 홍보 소이지 않는 또이지냐? 또이 뜨변. 긴 문장이 외국어에서 어려운, 아, 단어 수가 증가, 의미 그룹을 빠르게 묶어야 하고, 한국어 문법 요소가 발달하여 변형 형태가 많고, 문장 안에 관계절, 대절명사들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고, 말할 때도 단어 순서를 지켜야 자연스럽고, 듣기에 빠르게 지나가므로 구조 인식이 중요하고, 물론 모국어를 기준으로 구조를 먼저 이해하면 외국어 긴 문장을 이해하는 속도가 매우 빨라진다라는 점. 스트레이트인 기본 문장 구조, 한국어, 베트남어에서 출발해서 그 다음 문장 연결 장치, 접속사절, 반영절, 관계절, 명사절, 의미사절, 부사절 이해하고 듣기 읽기에서는 문장 덩어리를 앞뒤로 묶어서 이해하고 한국어는 특히 명사 앞에서 연계절을 길게 처리하고 말하기에서는 긴 문장을 처음부터 만들기보다는 짧은 문장을 연결해 확장한다. 정리된 결론, 긴 문장은 문장을 절로 연결해 확장하는 과정입니다.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방식은 다르지만 원리는 동일하다. 기본 문장을 충분히 익힌 뒤 접속사절, 관계절, 명사절, 부사절을 단계적으로 연습하면 듣기, 읽기, 말하기 모두 자연스럽게 벅차는다. 긴 문장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꾸준히 연습하면 누구나 만드는 구조이다.